그림을 볼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작품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 앞에서는 이상하게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들춰내는 느낌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전시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각 세 전시는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작품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관람객일까요? 보자르 갤러리에서 했던 4명의 대한민국의 원로 화가들이신 고주만태 전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전시라고 저는 봤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 갤러리 입장하게 되면 각 대가분들의 그림을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갤러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영훈 작가님은 극사실주의 회가의 대가로서 달 항아리를 통하여 어떤 자신의 작품을 세계를 전개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석주 작가님께서는 초현실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한만영 작가님께서는 극사실적인 이미지와 일상 속의 오브제를 한 화면에 공조시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주태석 작가께서는 자연과 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사실적인 묘사력을 기반으로, 즉 모두 이 사실적이면서 초현실적인 그 사이를 오간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와 같은 갤러리 측의 해석과 그 작품 거기에 대한 해석을, 현재 갤러리에서는 네 작가 모두 현실을 다루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그 현실을 환영, 기억, 상징, 사유의 장면으로 바꾼다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4개의 환영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각 4분의 작가들은 이때까지 제가 했던 해석과는 다르게 어떤 미술가, 미술사, 회화의 핵심적인 질문들을 각 4분의 작가께서 나름대로 도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화는 현실을 재현할까요? 아니면 현실처럼 보이는 환영을 만드는 걸까요? 사물을 똑같이 그렸을 때 우리는 사물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회화의 기술과 시간성을 보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갤러리 측의 해석이 상당히 타당하고 4분의 대가에 걸맞는 품격 있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저희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가분들의 작품에 대해서 저 또한 한 명의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품들은 현실을 흔들고 사물의 배치를 뒤집고 회화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회화계에서 해왔던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저는 역설적으로 이 작품들이 존재하는 그 근거는 회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작품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차와 탁자의 비정상적인 결합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는 기차의 무게를 느낄 수도 있고 동시에 탁자의 불안정함도 같이 느낄 수가 있죠. 동시에 그 기차는 정면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한편으로는 멀리 있기도 합니다. 또 나무 탁자와 철로가 서로 연상이 되는 듯 하면서도 붉은 단색이 그림을 위에서부터 짓누르면서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철로에 집중하게 만들죠. 이러한 여러 가지 레이어와 고려와 그것들을 한 화면에 조합한다는 것은 저는 보통 안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차는 관객을 압도하면서도 동시에 멀리 작게 배치되어 있어서 그 압도감이 폭발하지 않죠. 탁자는 단순한 가구이면서 철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하는 듯 하면서도 탁자 위에 있습니다. 반대로 물과 산소의 그림도 저는 비슷하게 봤습니다. 보통 강물이나 반영하는 부분들은 아래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꾸로 물의 표면 같은 이미지가 위에 있죠. 반대로 아래쪽에는 산과 같은 희미한 산소가 아래에 놓입니다. 즉 고정관념을 뒤집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고정관념의 뒤집힘이 품격 있게 우아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작품들 뭔가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앞에서 고정관념이 어떤 흔들리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습관이라든가 관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흔들리지만 그것이 관객을 불안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즉 파괴와 안정 사이에 균형이 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그것이 작가님의 결정인지 아니면은 회화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어떤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요 꽃 그림도 저는 작품도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옷 자체만 놓고 보면 완성된 이미지입니다. 근데 밑에 물감 덩어리라든가 파레트로 보이는 색들이 있죠. 동시에 이것은 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꽃은 물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림 또한 물감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여러 개의 액자가 겹쳐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전체가 여러 개의 놀이터가, 화가의 놀이터가 겹쳐져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그리려고, 그러니까 꽃을 그리려고 했을까? 꽃을 그리고 있는 화가를 그리려고 했을까?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지 않고 작품 속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작품도 저는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물방울들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 궤적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자연은 원래 흐르고 움직이고 사라지는 것인데 그림 안에서는 정지되어 있죠. 그런데 떨어지는 물방울만큼은 궤적을 그리면서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방울들의 궤적이 이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시 흩어져 있기도 하죠. 그렇게 저는 이 작품이 자연을 그렸다는 기보다는 자연이 시각적으로 암호화되는 순간을 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나무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그 자연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라는 부분을 짚어낸 게 아닐까요? 작품의 전시 제목처럼 4개의 환영을 다루면서도 그 환영이 아주 우아하게, 은유적으로, 부드럽게,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쓱 봤을 때는 나무 그림이네 하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환영 같은 것들이, 환영 같은 지점들이 암호처럼 은은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분의 대가님, 작가님 모두를 다음같이 봤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는다는 느낌? 현실을 비틀거나 배치하거나 전복하거나 회화적인 장치로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비틀림은 끝내 명료하고 아름다운 회화 속에서 피어나고 동시에 사그라듭니다. 작품의 전시는 고주만태, 즉 술에 취한 상태를 연상시키는데 제가 현재까지 봤던 이 4분의 대가님들의 작품은 술에 취한 듯 현실 감각을 흔들지만 이상하게도요, 너무도 명료합니다. 취해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만 흐트러지지 않죠. 현실을 비트는 듯 하지만 회화의 품격 안에서 다시 정돈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대가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충분히 높은 절정에 도달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절정이 회화 자신을 배반하는 순간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반은 단순한 파기가 아닙니다. 그림을 대충 그리거나 미술을 부정하거나 반항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여기서 배반이라는 걸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왜 그리고 있는가? 이것은 왜 아름다워야 하는가? 아름다움이라고는 조건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가? 회화가 회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버리게 된다면, 즉 회화가 자신을 회화라고 이때까지 정의했던 그 요소들조차도 벗어날 수 있는 그 지점이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이 작품들이, 이 4명의 화가분들의 작품이 회화가 무엇인지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림은 그림다워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완성도가 있어야 하며 갤러리 안에서 품격 있게 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점 앞에서 멈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저의 생각을 거칠게 미술의 정체성을 질문하지만 미술가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그림 속에 조금은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정체성 자체도 내려놓게 되고 다시 작품을 보게 된다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완성된 그림은 오히려 그 완성된 자기 자신을 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질문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성취를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끝내 이 질문 앞에 서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작품들 앞에서 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작품의 완성도를 보면서 겸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작지만 한 명의 비평가로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은 벽이 걸리는 순간 중립적인 물건이 아니게 됩니다. 즉 그림을 이제 관람하는 관람객으로서, 그리고 비평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작품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얘기할 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작품과 공간의 관계입니다. 청담동의 갤러리에 걸린 이 아름다운 회화들은 저는 단순한 회화라고만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에서 정치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정치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장소에서 말하는 것이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들은 아름다운 것인가요? 아니면 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 그 동네와 그 제도가 원하는 아름다움의 조건에 잘 맞게 걸린 작품들인지도 함께 저는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 대가분들의 이 작품들이 무조건 자기 포기로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작가분들 입장에서는 회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화 안에서 오래 버티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는 등, 제가 작가분의 생각이나 사상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작품이 잘못되었다거나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의 기준에서는 미술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느낀 이 지점들에 대해서 이 작가분들이 오래전에 인식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것을 한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신 절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저는 이번 전시들이 대가들의 성취를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권 회화가 어떻게 안전한 아름다움 속에 머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즉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만큼 안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회화가 이토록 회화답게 완성된 다음, 그 다음에는 무엇이 가능할지를 저는 대가분들의 작품 앞에서 고민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갤러리 이즈 인사동이 전시했던 짱지아히의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 작품을 제가 소개한 이유는요,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극도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던 고주만태 작가와 대척점에 있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인데요. 고주만태 전의 작가분들의 작품이 높은 완성도와 그러나 회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고민하셨다고 보고, 그 질문이 관람객과 작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면을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면, 저는 반대로
짱짜해 선생님 작품은요, 그 경계선을 허물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갤러리 측의 해석과 갤러리 측의 해석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갤러리 측의 해석은 익숙한 환경이 어느 순간 낯설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온전한 주체가 아니라 장면 속에 배치된 이미지처럼 보인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작품 활동을 하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희미해지고 객체화되고 장면화된가에 대한 전시라고 보고 있는 셈이죠. 어두운 숲이라든가 인공조명, 놀이공원적인 장면들, 작게 배치된 인물들은 우리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립감과 부조리성을 보여준다고 갤러리 측 서문은 보는 것 같습니다. 인물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가면적인 이미지이며 작품 속에 있는 공간은 현실과 시뮬라크르 사이에 장면화된 세계다. 즉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존재 상태를 회화적으로 보여준다고 갤러리 측에서는 서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작가님이나 이 갤러리 측 서문에 대해서 단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다면요, 그것은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분이 이상한 사람이다, 잘못 그렸다, 그것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작품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뭐다?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시선은, 즉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밝은 곳에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마도 또 이 밝은 곳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요? 각 그 장자해 선생님 작품들에 보면 우리는 모두 등장인물들을 지켜보거나 풍경을 지켜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밝은 풍경, 밝은 곳에 서 있는 이 등장인물들처럼 여기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이 그림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제가 짱짜해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은 곳을 보고 있다. 마치 니체가 했던 말처럼 우리가 심연 속을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고, 제가 약간은 소름이 돋았던 이유기도 합니다. 동시에 갤러리 측 해석과도 좀 맞닿아 있죠. 인간은 온전한 주체가 아니라 장면 속에 배치된 이미지를 한다면, 그러면 그 그림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또한 어둠 속에서 온전한 주체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바탕으로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 어둠이 공포영화의 그런 괴물들이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밝은 곳에만 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고주 만태전과 대척점에 있는 작품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즉 짱짜해 선생님의 작품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작품을 그리거나 혹은 관람하고 있는 관객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이해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고주만태전의 이 작품들은 관람객을 흔든다는 느낌은 저는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먼 곳에서 지켜보면서 관람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장자해 선생님 작품은 우리 또한 그 그림의 일부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꺼내야지만 그림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즉 관람객과 그 경계선에 따라 흐르는가 아니면 그 경계선을 초월하거나 넘나드는가, 서로 저는 대척점에 있는 작품들이라 봤다면, 그다음에 송지영 작가님의 메타갤러리 라루나에서 했던 전시는 그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마주보고 작가 그리고 관람객과 갤러리가 모두 맞은편의 선체로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넘거나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것도 아닌 희미해지는 그 경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갤러리 측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갤러리 전시의 제목 에코는 하나의 생각이나 감각이 다른 방식으로 번져가면서 이어지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송지영 작가는 같은 언어를 써도 개인의 경험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진의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즉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발생하는 틈에 관심을 두고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셨다고 갤러리 측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우리는 각자 환경이 다르고 기억과 감정, 배경이 모두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언어는 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언어의 자리에 작가는 글들을 놓는다고 갤러리 측에서는 봤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갤러리 측의 소개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저희 생각은 다음것 같습니다. 즉 이 작품들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언어가 이미지로 글을 통해서 바뀌게 되며 감각과 의미가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느낌으로써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되는 것이죠. 언어가 실패한 자리에 생겨나고 있는 시각적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이요, 상대방에게 실패할 것을 전제로 실패하기 위해서 전달이 된다면 그것은 성공한 커뮤니케이션일까요?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일까요? 저는 이제 송지영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이거는 모순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작품을 실패했다,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패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게 아닐까.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의미를 이미지로 화함으로써 멀리서 봤을 때는 뭔가 형체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가까이 가면 그 형체가 깨져버리고 그리드로 화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깨짐이 목표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은 실패한 걸까요? 성공한 걸까요? 제가 송지영 작가님의 앞에서 놓이면서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실패를 성공이라 한다면 그러면 그 성공은 실패인가 성공인가? 즉 저는 송지영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드 너머에 뭔가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가? 그러면 반대로 작품 내 또한 그리드 바깥에 우리 관객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가? 처음부터 모호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림 속에 있는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모호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나서 그 모호함을 한 번 더 저는 확장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이 제가 실패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고 그 실패를 달성한다면 성공이냐 실패라고 묻는 지점과도 유사합니다. 네, 고주만태전의 작품들이 명확하게 회화와 관람객 사이에 어떤 선을 경계로 이루어진다면 반대로 장지하해 선생님 작품은 그 경계를 무너뜨려야지만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다면요. 그리고 이 두 작품 사이에 송지영 작가의 작품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송지영 작가의 실패가 곧 성공이다, 실패하기 위해서 성공한다라는 말을 적용하게 된다면 한 번 더 각 작품들을 우리가 뒤집어 볼 수가 있겠죠. 네, 조금 저의 과잉 해석이지만 이와 같이 관람객과 작품 사이의 선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작품의 목적이란다면 역설적으로 작품은 거기에 대해서 관람객들이 앞에서 의문을 던지게 됨으로써 작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장자해 선생님 작품도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 작품들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동시에 그 어둠의 선 위치를 거부하게 된다면 작품은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끝내 소통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그리드가 몰아붙인다면,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작품의 목적이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송지영 작가님의 작품의 원리를 각 작품에 모두 대입했을 때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즉 송지영 작가의 작품은 이미 투명한 전달은 실패하지만 그 실패의 감각은 성공적으로 전달됨으로써, 즉 실패하고 있다는 경험이 성공적으로 전달됨으로써 실패를 성공으로 전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해하실 법한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고주망태전에 대해서 회화 자신을 배반하는 순간까지 닿지 않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왜 배반해야 되는가, 배반이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배반은 이제 파괴가 아니라 회화가 아름다움과 완성도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조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장지하해 그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왜 공포라고 했냐, 그냥 어두운 풍경 아닌가라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작품 앞에서 관람자와 그림 사이의 안전한 거리가 크게 흔들린다고 느꼈고 그것을 공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포는 공포 영화적인 이제 공포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감각입니다. 즉 우리 안의 어둠이라든가 공포라는 것은 죄악이라든가 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장면을 바라봤을 때 그 관찰자의 불안정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송지영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저는 실패하기 위해서 작업한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봤는데요. 작가 의도를 이제 단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은 비판적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작가가 실제로 실패를 의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작품의 구조가 투명한 의미 전달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깨트리고 모호하게 흐린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세 전시 모두 관객과 작품 사이의 경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방향의 전시이지만 한 곳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번 새 전시를 보면서 묻게 된 것은 작품이 무엇을 그렸느냐는 아니었습니다. 그 작품 안에서 나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게 되는 걸까요? 고주만태전은 안전한 거리에서 회화를 보게 만들었고 반대로 장지하해 선생님의 작품은 그 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어둠 속 시선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송지영이 그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받고 있는지를 묻게 만들죠. 이건 미술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내가 선 자리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작품은 단순히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방식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